안녕하세요. 주말에 가는 집입니다. 저희가 시골 구경을 하다가 이런 집을 보았습니다. 이거 농막도 아닌데 정말 크더라고요. 바로 10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농막은 6평인데 솔직히 너무 작습니다. 10평만 되더라도 정말 좋겠는데 그렇지 않나요? 집도 멋있죠? 주인장께서 이 멋진 집을 소개도 해주셨습니다. 내부도 한번 구경을 했었는데요. 바로 이게 어떤 걸까요? 혹시 체류형 쉼터? 요즘 인터넷 보면 체류형 쉼터 토지 매매, 체류형 쉼터 14.5평 이런 내용이 많은데요. 특히 체류형 쉼터를 놓을 수 있다는 토지 소개 내용이 아주 많습니다. 지난번에 영상을 보내드렸지만 아직 체류형 쉼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검토하실 때는 보다 정확한 내용을 잘 확인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토지와 농막 같은 투자는 작지 않은 비용을 수반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된 정보로 손해를 볼 수도 있으니 여러 가지로 잘 확인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24년도도 상반기가 이제 슬슬 마무리되는 시점이니까요. 체류형 쉼터에 대해서도 다시금 한번 그 진행 사항이 어떤지 확인을 해서 영상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오늘 소개해드릴 이 건축물이 뭘까요? 분명 농막도 아닙니다. 오히려 작은 세컨하우스 같은데요. 이게 바로 말로만 듣던 관리사입니다. 저희도 처음으로 직접 관리사를 보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께 이 관리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사를 짓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어떤 조건이 있는지 또 어떤 기준으로 이 관리사를 지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말에 가는 집 채널은 주말주택, 주말농장, 농막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공유하고 있으니 지속적으로 영상 시청하시고 싶다면 구독 바로 눌러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참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태양광 조명입니다. 이게 시골주택이나 농막 또 비닐하우스에 설치하면 아주 편리한데요. 별도 전기시설 없이 햇빛이 비추는 곳에 설치하면 낮에는 충전되고 밤에 자동으로 켜지는 방식인데요. 빛도 밝고 CCTV 형태로 생기기도 해서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참 태양광 패널이 분리형으로 내부에 설치 가능한 제품도 있으니 필요하시면 아래 저희 쇼핑몰에서 바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축사관리사입니다. 관리사도 여러 가지 관리사가 있는데요. 축사가 있는 경우, 버섯 재배사가 있는 경우, 곤충 사육시설이 있는 경우 이런 관리사를 만들 수 있고요. 두 번째입니다. 또 이와는 달리 산림경영관리사가 있는데요. 이거는 말 그대로 임야에 지을 수 있는 보다 큰 면적의 관리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체류형 쉼터에 대한 예측입니다. 조심스럽긴 하지만 관리사와 농막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면서 체류형 쉼터가 어떤 식으로 지어질지 한번 저희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막에 관심이 많다면 관리사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이유는 관리사의 면적 기준이 오히려 농막에 비해서 조금 더 여유롭습니다. 일종의 농막과 같은 개념이기는 하지만 그 대상과 설치 면적이 다릅니다. 농막은 농사를 지을 경우 그 농지에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로서 가져다 놓을 수 있지만 이 관리사는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세부적인 내용 바로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축사관리사입니다.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축사관리사가 법적인 명칭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별도로 딱 명확하게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라서 조금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축사관리사의 경우 건축 허가를 득해서 진행하는 케이스도 검색을 하다 보니 왕왕 나오더라고요. 따라서 오늘 말씀드릴 축사관리사의 경우는 가설 건축물에 한정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 이 점 참고 바랍니다. 그럼 법령을 통해서 어떤 내용에 해당되는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법 시행령 2조에 보면 농지의 범위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부속시설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축사관리사는 농지에 해당하는 시설로 부속시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하위 법령인 농지법 시행규칙 3조에서 부속시설로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죠. 3조 2에 바로 관리사가 나오게 된 배경입니다. 축사의 부속시설로서 다음 항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다 항목이 바로 축사관리사 내용입니다. 가목, 나목, 시설 또는 해당 축사에서 사육하는 가축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버섯재배 관리사, 곤충 사육 관리사도 해당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두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하지만 일시 휴식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고요. 농막과 마찬가지로 전기, 수도 및 정화조 등의 시설 설치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33제곱미터면 10평입니다. 뭐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부분이 축사 관리사로 만들어진 부분인데요. 농막보다는 넓기는 하지만 가축 사육시설을 만들어야 하는 부분인 게 일반적인 농막보다는 훨씬 더 만들기 어려울 것 같기는 합니다. 이 점도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다음으로 산림경영관리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넓은 산에다 집을 지을 수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면적도 50제곱미터, 무려 15평이 넘는 그런 넓은 면적의 시설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는 축사관리사에 비해서 특별한 시설이 없어도 된다는 것이 농막과 좀 더 비슷하긴 합니다. 또한 이 역시도 가설 건축물이고요. 마찬가지로 전기, 수도 및 정화조 시설의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 역시도 여러 가지 조건이 수반되는데요. 자, 보시죠. 자세한 내용은 산지관리법 12조에 나와 있습니다. 임도, 산림경영관리사 등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 및 산촌, 산업개발 시설 등 산촌개발 사업과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산림경영관리사는 축사관리사와는 다르게 법령에도 정식 명칭이 나와 있기는 합니다. 그럼 이거는 어떤 조건이 수반되어야 하는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산지관리법 하위법령인 산지관리법 시행령 12조에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라 항목인데요. 부지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의 산림경영관리사, 이렇게 나와 있고요. 산림경영관리사는 산림작업의 관리를 위한 시설로서 작업대기 및 휴식 등을 위한 공간이 바닥 면적의 100분의 25 이하인 시설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피소도 여기에 포함되고요. 부지 면적이 200제곱미터, 즉 60평 정도의 부지까지 허용이 되고요. 건축물의 바닥 면적은 여기에 4분의 1, 즉 15평까지 되는 시설을 설치가 가능한 것입니다. 와, 이 정도면 정말 좋습니다. 일시 휴식 정도가 아니라 거주하기도 나쁘지 않은 크기인데요. 더구나 부지까지도 조성이 가능하니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러한 산림경영관리사는 어떤 기준을 만족해야 만들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임업인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즉 산림경영 계획의 인가를 받아 산림을 경영하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두 번째는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입니다. 세 번째는 임업 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임업인에게 이러한 기회가 주어지는데요. 이 역시도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농사 역시도 농업인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증빙을 갖추고 영농계획서까지 준비를 해야 합니다. 다만 주말 체험 영농이라는 제도가 있기에 농지를 취득하기 쉽고 또한 농막까지도 설치하기 그리 어렵지는 않은데요. 축사관리사, 산림경영관리사 등은 이보다는 조금 더 까다로워 보이긴 합니다. 또한 축사관리사는 축사라는 별도의 시설이 있어야지 이러한 관리사를 지을 수 있고요. 산림경영사는 넓은 면적의 산림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을 짓는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테이블로 정리를 해 보았는데요. 축사관리사의 경우는 법령에서 볼 수 있는 공식 명칭은 아니기에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범위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다시금 이 부분은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가설 건축물의 한한 관리사에 대해서 내용을 언급한 부분이니 이 점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체류용 쉼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저희가 예상을 해보는 부분인데요.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그냥 참고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궁금한 것은 우선 면적일 테고요. 농막이 너무나도 좁기 때문에 어떤 면적으로 허용해 줄지가 우선 궁금하실 테고요. 또한 건축 방식에 대한 부분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가설 건축물과 건축법에서 이야기하는 건축물은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건축법에서는 단열, 내열, 불연 기준 등이 모두 만족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자재가 법적 기준 내에 만족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따지게 되는데요. 이는 사람이 거주하는데 적합하냐 안 하냐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주거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체류형 쉼터는 주거를 일정 부분 허용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의 개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농림축산식품부 담당자랑 통화 시 이 체류형 쉼터 관련해서 국토교통부 담당자와 이견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건축법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주거를 하는 개념이면 건축법에 부합되게 하는 게 타당할 것이고, 농지의 농막을 담당했던 농림축산식품부의 입장에서는 건축법 조건을 맞추면 그럼 기존의 주택과 차별점이 없을 것이고, 이러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거를 허용하는 개념이니 저희가 볼 때는 건축법 기준에 맞추어 건축을 해야 할 것 같고요. 다만 면적의 제한은 앞서 보여드린 축사관리사, 산림경영관리사의 기준 중에 하나인 10평 또는 15평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15평은 일반 주택도 이 정도의 크기는 많기 때문에 아마도 10평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다만 농지 전용이 필요 없이 설치를 가능하게 해준다든지 주택수 미포함 등 이러한 혜택이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아직까지는 확정이 되지 않은 내용이라 이 부분은 다시금 담당자에게 보다 자세한 사항을 확인해보고 영상을 별도로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영상을 보내드린 적이 있었는데 독일의 할당 정원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일반적인 건축물과 비슷합니다. 가설 건축물로 보이지는 않는데요. 그 면적이 작고 규모가 작을 뿐이지 일반적인 주택과 별다른 차이가 없었는데요. 아마도 이런 부분이 잘 참고되어서 체류형 쉼터에 대한 법령이 잘 만들어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긴 내용 확인해 주셨는데요. 주말농장, 농막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여러분들께서 보다 손쉽게 이러한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영상으로 저희가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저희 채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이 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도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말에 가는 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